참나, 이거를 왜 못 찾아? 왜 없지? 엄마, 미쳤다. 안 올렸네? 안녕하세요, 진혁습니다. 제품 리뷰를 준비를 해놓고 그때그때 바로 올리지를 못하니까 이렇게 놓치는 경우도 생기네요. 이게 저희 직원이 리뷰가 없다, 못 찾겠다 그래서 야 이씨 그것도 못 찾냐, 못 찾으면 죽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안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조금 당황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RTX 3070이 장착된 G713QR 모델의 조금 늦은 리뷰를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ROG 스트릭스 G713 QR 중에서 가장 최고 사양의 제품입니다. CPU는 현존하는 노트북 CPU 중에서 가장 높은 스펙의 제품이죠. AMD Rline 5900HX를 가지고 있고, 메모리는 DDR4 16GB 2개가 장착이 되어서 총 32GB를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나 메모리를 추가로 업그레이드를 원하시는 분들은 한 개의 슬롯이 최대 32GB까지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 64GB로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제품입니다. 그래픽카드는 RTX 3070 랩탑 버전을 가지고 있고, 터보 모드 시 최대 TGP 130W를 지원합니다. SSD는 PCI Express 3.0을 지원하는 NVMe 1TB를 기본으로 가지고 있고, 한 개의 추가 슬롯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모니터입니다. 17.3인치 사이즈의 2560의 1440 해상도인 WQHD를 가지고 있고, 주사율은 165Hz입니다. 색지연율은 DCI P3 100%로 LED 백라이트를 사용하는 모니터 중에서는 최고의 스펙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터리는 90W의 대용량을 가지고 있고 와이파이 6를 지원합니다. 노트북의 무게는 2.7kg으로 휴대는 조금 힘들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고사양 제품답게 글로벌 워런티 2년 무상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 리뷰를 왜 못 올렸는지를 이번에 촬영을 하면서 생각이 났는데, 저번에 촬영을 다 해놓고 편집을 완성을 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언제 업로드를 할지 일정을 조율을 하다가 저희 지금 뒤에 보이는 편집용 PC의 SSD가 날아가면서 그때 좀 자료가 다 날아갔던 거를 제가 놓쳤던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만져봤으니까 디테일한 리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품의 기본 박스는 ROG 제품답게 컬러 프린팅 박스로 고급스럽게 되어 있고, 박스를 열면 노트북이 있는데 비닐 포장으로 깔끔하게 포장이 잘 되어 있습니다. 노트북 아래쪽 박스의 중앙에는 설명서랑 보증서가 있고, 왼쪽은 비어 있습니다. 여기는 ASUS 본사에서 제품 출고 시 옵션으로 마우스나 PD 충전기를 추가를 하면 들어가는 자리인데, 국내 제품에는 옵션이 전부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어댑터랑 전원 코드가 들어가 있고요. 어댑터는 게이밍 제품이니까 아무래도 사이즈가 조금은 큰 편입니다. 20V에 12A, 240W 용량으로 사이즈는 16.5cm, 옆으로는 7.5cm고요. 두께는 2.5cm 정도 됩니다. 어댑터의 무게는 554g으로 예전보다는 많이 작아졌지만 그래도 벽돌 같은 그런 스타일의 어댑터입니다. 노트북의 전체적인 색상은 이클립스 그레이 색상이고요. 상판은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고, ROG 로고는 흰색으로 라이팅이 들어오는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판은 걸윈도어 형식의 오픈 방식을 가지고 있고, 상당히 단단하게 지지가 되는 스타일이라서 힘없이 흔들린다거나 그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키보드가 이 제품의 디자인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RGB 백라이트가 들어오고 블랙 키캡에 글씨만 도드라지게 라이팅이 되는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서 시인성이 상당히 좋고 깔끔한 스타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키보드의 WASD 키도 투명으로 되어 있지 않고 동일하게 블랙 키캡으로 되어 있는 퍼키 옵션으로 스틱스 제품에 적용될 수 있는 최상위급 키보드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타건할 때 느낌도 상당히 쫀득쫀득한 스타일로 상당히 고급 키보드입니다. 그리고 퍼키 옵션의 가장 큰 장점은 아우라 크리에이터에서 각각의 키 하나하나의 컬러를 따로 조정을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죠. 외관의 디자인은 사실 개개인의 취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어떤 디자인이 예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RGB 감성 하나는 정말 끝내준다 라는 것에는 대부분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부의 히트파이프랑 쿨러의 성능은 이미 2019년도부터 검증이 됐던 부분인데, 그걸 매년 신제품으로 바뀌면서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쿨링 성능에 대한 부분은 전혀 의심의 여지가 없는 제품이죠. 스펙을 말씀드리면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메모리는 2개의 슬롯이 있는데 각각 16GB 메모리가 총 32GB로 장착이 되어 있죠. 사용하시는 용도에 따라서 메모리 업그레이드가 필요하실 경우에는 각 한 개의 슬롯이 최대 32GB를 인식하기 때문에 원래 있던 메모리를 제거하고 교체 장착을 하게 되면 최대 64GB로 업그레이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좌우측에는 스피커가 네오디온 방식으로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스피커 소리가 많이 묵직해서 웅장한 소리를 즐길 수 있습니다. 제품의 사양이 상당히 높죠. CPU 같은 경우에도 알라인 5900HX가 들어가 있고, 그래픽카드도 RTX 3070으로 일반 데스크탑으로 따지더라도 굉장히 높은 사양인데, 이렇게 높은 사양을 이 노트북에다 다 때려 박아 놓고 이게 발열이랑 제어가 잘 돼서 이 성능이 풀로 다 나올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시네벤치를 돌려봤고요. 시네벤치를 돌리고 테스트를 해보면서 이제까지 노트북에서 보는 것보다는 조금 높은 점수를 제가 볼 수 있었어요. 멀티코어 점수 13,358점, 싱글코어 1,398점으로 싱글코어야 대부분 비슷하게 나오니까 그렇다 치고 멀티코어의 점수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때 CPU의 클럭과 온도를 살펴보면 시네벤치 구동 10분 내내 클럭은 4.1GHz를 유지했고 온도도 81도를 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실제로 시네벤치 R23 같은 경우에는 CPU로 굉장히 갈구는 프로그램이죠. 10분간 길게 이렇게 테스트를 하는 경우인데, 이게 이제 내가 뭐 어떤 렌더링 프로그램을 돌릴 때 이 정도 사양을 감안해서 이 정도 온도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CPU 성능을 좀 높게 뽑아내는데도 온도가 81도 정도 수준에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나온다라고 볼 수 있고, 팬 소음 같은 경우에도 예전의 게이밍 제품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전의 게이밍 제품들 너무 좀 시끄러웠는데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도 뭐 별로 거슬리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는 그래픽카드의 성능을 한번 알아봐야 되는데, 실제로 RTX 3070 그래픽카드가 들어가 있는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저스트하게 게이밍용으로 사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죠. 가격대도 그렇고 성능도 그렇고 좀 많이 높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게 게이밍용보다는 뭐 렌더링용이라든지 이런 작업용으로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실제로 데스크탑 그래픽 카드가 가격대가 이 시국인지라 너무 비싸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구매하려고 온라인에 알아보면 가격대가 달나라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구매하기가 좀 부담스럽다. 그래서 이게 데스크탑에 RTX 3070이 장착된 놈을 구매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노트북 쪽으로 눈을 돌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데스크탑 그래픽카드와 노트북의 그래픽카드가 어느 정도 성능 차이가 나는지를 정확하게 비교를 해놓은 게 잘 없고, 이게 비교를 해보고 합리적으로 내가 사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를 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픽카드의 기본적인 스펙부터 비교를 해보면 데스크탑 제품에 비해서 노트북용은 쿠다 코어부터 클럭까지 전반적으로 약간은 낮은 스펙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한 것이 데스크탑 그래픽카드보다는 노트북용이 발열 제어의 부분에서 한계가 있기 때문이겠죠. 데스크탑 그래픽카드는 쿠다 코어 5888개, 텐서 코어 184개, RT 코어 46개, 코어 클럭은 최대 부스트 C 1725MHz고요. 노트북용 쿠다 코어 5120개, 텐서 코어 160개, RT 코어 40개에 부스트 클럭이 1660MHz로 되어 있습니다. 테스트 프로그램을 구동하면서 확인을 해보면 바이오 스트라이크를 비교하는 것은 다이렉트 X 환경에서의 차이를 비교하는 거고요. 점수는 데스크탑 그래픽이 32,117점, 노트북용은 24,577점으로 76%의 성능을 가지고 있고요. 3D마크의 포트로얄은 레이트레이싱 성능의 차이를 내는 겁니다. 게임의 성능 차이도 있지만 도면 작업에서 V-Ray를 사용할 때 성능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데스크탑은 8,120점, 노트북은 6,145점으로 단순 수치적으로 환산했을 때는 75%의 성능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도면 작업을 하시는 분들의 피드백을 보면 거의 90% 정도의 성능이 체감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신 게임들 중에서 다이렉트X 11을 지원하는 일부의 게임들의 성능 테스트를 하는 데는 3D마크 나이트라이드를 테스트를 했고요. 데스크탑 점수는 108,543점이고요. 노트북용 그래픽카드는 57,036점으로 다이렉트X 12의 게임에서는 성능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테스트를 하면서 RTX 3070 같은 경우에는 스펙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온도가 좀 많이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굉장히 좀 온도를 디테일하게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이게 파이어 스트라이커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포트로얄, 그 다음에 나이트라이드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스펙을 높게 테스트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거의 온도가 80도를 넘는 모습을 잘 보지를 못했어요. 실제로 구동을 하면서 파이어 스트라이커 때 81도를 살짝 넘었고요. 포트로얄을 구동할 때는
최고 온도가 79도고 나이트라이드에서는 78도로 고사양 그래픽 카드를 가진 제품인데 굉장히 온도가 안정적으로 잘 나왔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는 이게 내가 데스크탑 대신에 업무용으로 구매를 해도 온도나 이런 부분에서 크게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고, 성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이제 그 다이렉트X 12 같은 경우에는 거의 게임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게임용으로만, 내가 저스트하게 게임용으로만 생각한다 그러면 차라리 데스크탑을 조립하시는 게 나을 수도 있고, 그 외에 업무용으로 사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 피드백을 보면 거의 한 85% 정도 수준의 성능은 낸다. 이게 노트북 이 정도 성능을 나오면 뭐 내가 굳이 데스크탑을 꼭히 구매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의 최고의 강점, 제가 아까 스펙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모니터죠. 모니터 같은 경우도 WQHD 해상도의 DCI-P3 100%의 300니트의 페이퍼 스펙을 가지고 있는데, 실측을 해보면 그거보다 조금 더 높게 나오더라고요. 실측을 해봤을 때는 평균 밝기가 355.5니트로 상당히 밝게 나왔고요. sRGB는 100%, NTSC 86%, 어도비 RGB 88%, DCI-P3 99%로 측정이 되었고요. 페이퍼 스펙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의 밝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색재현율 같은 경우에는 100%를 넘어가면은 그냥 100%라고만 표기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sRGB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환산을 하면 133% 정도 수준이 됩니다. 굉장히 높은 색역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모니터라는 놈은 사실 그렇습니다. 좋은 거를 내가 보고 나면 이 스펙이 낮은 제품을 봤을 때는 이게 좀 별로다라고 하는 이런 역체감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점점 모니터들은 높은 스펙을 요구하고 또 높은 스펙의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모니터 연결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 HDMI로 연결하는 거랑 또 뒤쪽에 디스플레이 포트를 연결해서 총 2개 추가로 모니터를 해서 이제 노트북 모니터를 포함해서 총 3개의 모니터를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디테일한 설명은 제가 저번에 요거보다 낮은 스펙 모델인 이제 G713QM을 리뷰를 하면서 상세하게 설명을 했으니까 그 영상은 요 위쪽에 링크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ROG 모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저스트하게 게이밍이라고 말하기에는 조금은 이제 실제로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3D 그래픽이라든지 아니면 영상 편집이나 이런 쪽을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정도 높은 스펙의 제품이면 뭐 영상 편집을 할 수 있는 프리미어라든지 애프터 이펙트, 그 다음에 시네마 4D 같은 경우도 옥테인 렌더도 실제로 충분히 돌아갈 거고, 블렌더나 이런 거를 돌리실 때도 전혀 부담 없이 충분히 가능하고, 이제 영상 편집 이외에 도면 작업을 하시는 분 같은 경우 3D 맥스라든지 스케치업이나, 그리고 요즘은 사실 거의 V-Ray로 해서 레이트레이싱의 기능을 많이 사용을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 사용을 하시더라도 전혀 불편함 없이 현업에서 지금 뭐 전문가로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사용하셔도 불편하지 않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그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스트하게 내가 게이밍 목적이다 그러면 요거보다 스펙이 낮은 제품을 구매를 하셔도 돼요. 노트북은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최장 수명 4년 정도를 생각을 하고 구매를 하시는 게 가장 현명한 소비이기 때문에, 무리하게 내가 높은 제품을 사는 것보다 내가 적정하게 사용을 할 때 부담스럽지 않은 정도 수준의 금액대를 구매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영상이 좋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이었습니다.